자, 안녕하세요. 백성문화대학교 안경광학과 박창원 교수입니다. 자, 이제 요번 주 마지막 14주차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15주차에는 우리가 이제 기말평가를 이제 한번 보게 되는데,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담감을 많이 이제 느끼고 걱정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면 수업을 못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이버 수업을 진행하고, 이렇게 이제 얼굴도 보지 못하고 어떤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대면 수업보다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시험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원격으로 사이버 수업에 했던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신경을 써서 이제 강의를 잘 청취를 했는지, 강의 잘 시청을 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이제 시험을 보게 돼요. 근데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고 지금 채점을 하고 이런 일반적인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했던 그런 시험으로 진행되기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토링 렌즈 수업은 여러분들 이제 제가 그 리포트를 이제 내서 그것을 이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적에 대해서, 그리고 뭐 시험 이제 그 평가하는 데 대해서는 많이 이제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동안 이제 배웠던 부분들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이제 그래도 이제 시청을 좀 잘 했는지, 본인 스스로 정리를 잘 했는지, 그런 기본적인 거를 물어보는, 기본적인 걸 여러분들이 서술할 수 있는지를 그걸 이제 레포트를 통해서 이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파트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 그러니까 이제 15일에 제가 백석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평가 방식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언급을 하고, 이제 백석톡으로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거기 이제 접속해서 들어와서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피팅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경테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소비자에게 해주는 부분이 이제 피팅인데, 무엇을 잘 해놓으면 인점에 의한 PD와 OH점을 측정하는데 효과적이다. 무엇일까요?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피팅 파트에서 내가 내용 설명하고 했을 때 이제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시범 영상에서도 이렇게 올려놨어요. 어떤 이제 대상자를 제 앞에다가 앉혀놓고서 PD와 OH점을 이제 한 번에 이제 측정을 하는 인점에 의한 설계점 측정을 내가 시범 영상에 이제 올렸을 때, 이제 어떤 안경을 씌워줬잖아요. 그 안경을 씌워줄 때 이제 전 피팅이 먼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 피팅을 잘 해놓으면 인점에 의한 PD와 OH점을 측정하는데 효과적이다. 전 피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PD와 OH점을 인점에 의한 방법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최종 피팅 갔을 때 그때 오차가 생길 수가 있겠죠. 안경테가 구부러진 상태에서 그냥 조제 가공하고 안경 다 나와서 안경 렌즈 이제 끼워 넣기 하고 최종적으로 피팅하고 이러면은 내가 원래 설계하고자 하는 PD와 OH점이 오차가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 지금 들어갈 말은 전 피팅, 이렇게 이제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피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그래서 다리 벌림각, 귀받침부, 그리고 좌우 수평 상태, 조각 PD,
이런 문제들은 이제 그냥 보면은 딱 답을 골라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조가 PD. 피팅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조제가공 PD 조금 생뚱맞은 답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피팅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내가 이 안경을 이렇게 내려다 놓고서 가장 앞에 전면부부터 중간부, 후면부로 이렇게 피팅을 해 나가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처음 전면부부터 이렇게 살펴보면은 안경 보면은 안경 림의 이 수평 상태 그거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브릿지 상태, 브릿지에 뒤틀림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엔드피스의 상태를 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리 부분을 한번 보는 겁니다. 다리 부분하고 요 림의 각도, 다리 경사각은 괜찮은지 엔드피스 볼 때 같이 보면 되겠죠. 다리에 그리고 벌림각이 넉넉하게 벌려져 있는지, 그리고 다리가 궁형으로 꺾여져 있는지. 이 이제 측면 부분에 다리부 본대가 이 이제 사람의 요 측면 축도를 많이 누르지 않게끔 해주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A4 용지 한 장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살짝 띄워주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되려 그러면은 다리 이제 그 다리 부분을 계속 쓸어내면서 피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해야지 궁형 상태로 피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피팅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게 다리 부분까지 고려를 하시면 되고, 최종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내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2번 귀바퀴 받침부, 귀 꺾인 부분을 가장 마지막에 꺾어 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안경이 뭐 흘러내린다거나 안경원에 가장 많이 와서 이제 하는 얘기가 안경이 흘러내려요. 안경이 이렇게 좀 헐거운 것 같아요.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짜고짜 안경 귀받침 부분을 먼저 만지고 거기를 손대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은 안 됩니다. 그 이제 앞에서부터 천천히 뒤틀림이 있는지, 경사각은 괜찮은지, 이 두경부 압박은 있는지 등등 앞에 걸 다 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게 다 이제 완료가 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귀바퀴 받침 부분. 그래서 요거를 가장 마지막에 이제 신경 써야 된다는 거, 그거 이제 하나 또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문제는 이제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아직도 이제 모의고사에서 사실 예전에 과거에 이제 그 문제행식으로 이렇게 많이 모의고사 만들었을 때 안경테가 이제 주는 이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경테의 어떤 패션적인 요소를 이제 고려를 해서 이런 문제가 한 몇 개 이제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문제는 잘 출제는 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은 안경테가 주는 이미지라는 것 자체가 이 개개인별로 성향이 굉장히 좀 뭐 썼을 때 그런 느낌이 많이 다르게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정립이 돼 있는 이론은 없어요. 사실 지금 여기 보면은 원형, 폭스형, 타원형, 사각형, 뭐 보통 요런 이제 그 탭프레임이 이런 쉐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원형을 쓴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순수하고 스마트해 보이고 소박해 보이고 꼭 맞는 건 아니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주관적인 거니까.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안경사 면허증을 취득을 하고 안경원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안경사로서 이제 근무를 할 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안경테가 주는 이미지에 대한 어떤 기본 내용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이제 국가고시 뭐 모의고사 문제집에서도 조금씩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경향은 좀 아니라는 거. 그래도 한번 보면은, 자, 1번 원형 프레임이 주는 이미지가 어떤 건지. 그래서 보통 이제 동그란
완전히 동그란 원형의 그런 안경테는 좀 순수하고 소박하고 순진한 그런 느낌을 좀 주고요.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또 굉장히 좀 스마트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폭스형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는 이런 디자인 좀 많이 안 나오죠. 뭐 한 10년, 15년 전에 또 이게 유행하던 그런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좌우로 좀 길쭉하면서 약간 이제 눈꼬리 부분이 이렇게 좀 치우쳐서 올라가 있는 그런 폭스형 스타일은 약간 좀 역동적이고 어떻게 보면 악한 인상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드라마에서도 악역을 맡은 그런 배우들이 이제 많이 그동안 이제 애용했던 이런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타원형 같은 경우는 약간 귀여움, 장난기, 여유로움, 성숙한 이미지, 이런 면을 준다고 해요. 이런 이제 이미지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각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각이 져 있기 때문에 좀 무뚝뚝하고 좀 강한 그런 이미지에, 그리고 이제 또 이것도 이제 좀 스마트한 이미지를 또 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좀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커리어우먼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줄 수 있고, 깔끔하면서 신사적인 그런 느낌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잘 기억을 좀 기본적인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스스로 또 응용해서 나는 이런 얼굴형에는 이런 스타일도 권할 거야. 나는 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안경테를 또 씌워서 더 이제 추가적인 어떤 효과를 노릴 거야.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경험과 그 일을 하면서 배워지는 것으로 좀 터득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인 이런 이미지 효과, 안경테의 쉐입이 주는 효과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답이 3번에 5번이에요. 1번부터 4번 잘 기억을 해주시라고 이렇게 이제 좀 풀어서 놨어요. 자, 다음 페이지. 강도 렌즈에 대해서 나와요. 강도 렌즈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별거 아니에요. 굴절력이 높은 렌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근시 교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렌즈로 교정하잖아요. 오목 렌즈로. 여러분들 도수 높은 안경 쓰는 친구들 있죠. 도수 높은 안경 쓰는 친구들 보면은 그 안경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이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본인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이 굉장히 두껍다. 가장자리 부분이 굉장히 두껍지 않나요? 그래서 눈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 두께가 두껍다 보니까 총 중량의 무게 증가도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주변부의 반사줄기도 나타나고, 굴절력이 그리고 이렇게 높다 보면은 그 이제 반사광도 심해져요. 안경 렌즈의 가장 이제 중요한 조건이 광학적인 투명도와 이 투과성이 좋은 게 이제 가장 이제 핵심인데, 안경 렌즈가 이제 뭐 그 반사광을 방지하는 반사광 방지막 코팅, AR 코팅이라는 걸 보통 하게 되는데, 안경 렌즈의 도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반사광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꼭 반드시 AR 코팅을 해줘야 돼요. AR 코팅이라는 걸 해줘서 반사광 반지 피막 처리 코팅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나 이렇게 강도의 렌즈에서는 반드시 이제 반사광 방지 코팅을 이제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 좀 고려해야 되고, 중량의 증가 문제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문제점은 뭐 두껍기 때문에 무겁다, 뭐 이런 부분들을 쭉 서술해서 적으시면 좋겠어요. 이제 그 조금이라도 좀 덜 두꺼워 보이는 효과를 이제 내주려면은 이런 이제 강도의 렌즈에서 색상을 살짝 입혀주면은 조금 유리합니다. 약간 착색이 돼 있는 렌즈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똑같은 도수에서도 색깔이 약간 들어가게 되면 도수가 조금 얇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쭉 이제 서술해서 적으면 좋겠어요. 이 이제 강도 렌즈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강도 렌즈 가공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아무래도 이제 도수가 두껍고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렌즈에서 주변부 가장자리가 두껍다. 그래서 반사줄기가 보이게 된다. 그리고 중량의 증가 문제. 중량이 증가해서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뭐 이제 코 눌림이 심하다든지 귀가 아픈다든지 이런 문제가 또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광학적으로 이렇게 도수가 이렇게 그 높아지게 되면은 반사광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반사광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반사 방지막 코팅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이제 미용적인 차원에서 색상을 입히는 것이 착색 렌즈를 선택해 주는 것이 이 안경의 두꺼운 부분을 좀 덜 티나게끔 이제 색상을 입히는 것이 좀 유리하다. 그리고 뭐 가능하면은 이 안경 가공할 때도 이 주변 부분에 이제 두께가 두꺼운 그 부분을 손 가공으로 해서 조금 이 가장자리를 좀 쳐내면은 이게 가공할 때 조금 이 가장자리 두께 부분을 조금 쳐내면은 약간 얇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자리 부분을 손 가공으로 이렇게 조금 삼각을 가다듬어 주면은 이렇게 좀 얇아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렇게 쭉 적어 주시면 되겠어요. 강도 렌즈 문제점과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그리고 이제